사선으로. 네네. 약간 네, 약간 손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하는 헌정 국가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발생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유기죄의 범죄 혐의를 검찰청에 물으면서 국가기관인,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런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령상 자기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시면 물론 헌법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형법의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에서의 법령에 따른 구체적 자기 의무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임명 보류라는 부작위 형태의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서 다시 결정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무원이지요. 따라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처벌받을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작죠. 하지만 그 법정 최고형을 실형으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상설특검법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경우에는 경합범에 따라서 1년 6개월의 실형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죄는 그러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 형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 위반을 처벌해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명도 맞지 않고요. 자, 지금 본회의 선출 의결이 언제였습니까?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 76일째입니다. 권한쟁의 인용 결정 언제입니까? 2월 27일입니다. 이때부터 지금 13일째 임명 보류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결재 처리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한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작게 보이겠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작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탄핵 결정도 그럼 뭐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그것도 처벌 규정 없는데 기한도 없는데 우리가 안 지켜도 돼. 그러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번 직무유기 고발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신속히 임명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석방기가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즉시 항고, 집행정지가 없는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것조차 기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에 가서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에게 석방해라라고 지휘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즉시 항고나 그다음에 보통 항고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어제 보도를 통해서 2년 전 울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요.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석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무엇 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한 건은 인용, 한 건은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분들은 그 사건 한번 파보십시오. 검찰은 심지어 그 결정예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때. 그런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선례에 이를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즉시 항고권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즉시 항고를 해서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그 효력 유무의 판단을 해야 인권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수습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효가 없는 그러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석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이명박 사건에서의 고등법원 재항고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즉시 항고이지만 집행정지효가 없는 것을 판례상 해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에 울산 사건은 합헌적 법률 해석, 즉 즉시 항고권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 항고를 검사와 판사가 협의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7일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 항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통 항고를 검찰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명태균도 구속 취소한다고 합니다. 구속자들 카페에서 난리 났대요. 지금 나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가면 나도 풀려날 수 있는데 이런 판사들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급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죠. 내란죄 수사권, 저는 선동에 불과하고 내란죄 수사권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 몇 번입니까? 압수수색, 구속, 발부, 체포, 발부, 이의신청, 적부심사, 영장 발부, 연장신청 불허해서 수사권 문제 언급하지 않았죠. 이것을 자꾸 뻥튀기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것도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가서 재항고해서 받아오면 좋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셈법을 하긴 하겠죠. 대법원을 믿을 수 없는가. 하지만 저는 법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이 조기에 나오면 그에 따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이라면 수습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3년 후에 그 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2, 3개월 후라도 구속 취소 결정이 보통 항고나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 항고에 의해서 취소된다. 그러면 기존 구속영장 효력이 살아납니다. 바로 즉시 구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서 오라고 하면 됩니다. 안 오면 당연히 그걸 집행해야죠. 영장을. 그러한 실효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고 검찰이 자신의 제가 보기엔 되게 부족한 법적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 된다. 그러면 내란죄 본안 수사가 멈춘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보석 허가 취소 결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관한 2건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를 다 뒤져봤습니다. 단 한 건도 본안이 멈추지 않았고요. 본안 다 결정된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났습니다. 한 건은 즉시 항고 결정조차 진행했습니다. 왜? 종국의 본안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건은 내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전개해야 될 것은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 사건인데 그마저도 종국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제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도 판사들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설사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란죄는 대통령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속 절차를 진행해서 법에 따라 다른 소위 자범들처럼 사형, 무기 가장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안전책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첨언하면
그 형사 25부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냈던 자료는 사실은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살피면 어떤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최종적인 어떤 상급심의 결정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오히려 이런 상급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조금 이 절차와 관련된 그 어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통해 가지고 상급법원에서 이 절차, 특히 구속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특례 결정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도 물론 이제 재판부도 실수를 아마 지금쯤은 깨달았을 거고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직권으로 재구속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 후폭풍 때문에 그것도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직권 재구속 카드도 만약에 검찰이 정말 7일 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시항고, 집행정지 없는 즉시항고, 보통항고 전부 안 한다면 법원이 또 그 부담을 받아야겠죠. 그거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의 피고인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인신보호 교과서가 새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인신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통해서 이 제도를 상급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전체 국민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Steve.